뭐 다시 이제 CPB를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심장을 다시 이제 체온을 서지컬적으로 다시 이제 교정하는 과정에서 체온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데미지를 더 이제 또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또 발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여기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제 이 온도를 이 온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온도의 이제 그 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동맥혈 자체에서 여기서 온도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뇌 온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도와 다시 이제 리저버로 들어오는 이제 비너스의 온도 이 차이가 이제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이제 체온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4도씨 이상 차이 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적정선에서 체온을 요즘은 뭐 34도 뭐 낮게는 뭐 30 일반적인 그 체온을 많이 낮추는 수술을 제외하고는 뭐 33도 뭐 대부분 이상을 유지를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뭐냐 10 뭐 18도 요즘 이렇게까지 떨어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6도 정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수술이 뭐 그 타입 A 다이섹션일 텐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온도 차이가 이제 이렇게 그 많이 차이 나지 않도록 이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 혈액 안에 이 적혈구에서 이제 가스가 이 혈장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제 결국에 에어 이제 엠볼리즘으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심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미지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뭐 머리로 간다거나 아니면 코로나리로 가게 되면 이 그동안 혈관을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의해서 이 재가온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, 어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최우선에서도 인지를 하고 이 상황을 그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CPB를 재개를 하고 나서는 그 왜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장의 기능 자체가 왜 수술을 하고 나서 떨어졌을까를 찾아야 됩니다. 이게 뭐 수술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뭐 코로넬이 연결을 하는데 뭐 혈류가 잘 이렇게 연결해 줬는데 잘 가지가 않는다던가 아니면 뭐 공기가 들어갔다던가 이제 어떤 원인 이런 것들 어떤 이런 이 메케니컬한 어떤 요인들을 이제 찾아서 이 찾아가지고 이 서지컬적으로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. 아니면 뭐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T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심장의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판막 수술을 했으면 판막이 잘 열리지가 않는다던가 아니면 뭐 파라밸불라에 이제 어떤 리기 생긴다던가 뭐 여러 가지 원인들 수술을 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서지컬적으로 이제 교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위닝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얼마든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이 다시 CPB를 돌리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체외순환사 뿐만이 아니라 뭐 스크럽 뭐 여러 가지 서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스트레스가 이게 좀 장난이 아닙니다. 이게 첫 번째에 처음 시작해서 끝낸 거와 이제 다시 또 두 번째를 수술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상당한 이제 그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훈련이 이제 많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. 그래서 꼭 첫 번째 수술이 끝나고 다시 CPB를 시작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항상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첫 번째 수술이 끝나고 나서는 이 모든 상태를 다시 다 초기화 시켜 놔야 됩니다. 이건 무슨 세팅의 값도 이제 물론 초기화도 필요하지만 이 멘탈리로도 더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. 이게 의도적으로라도 아침에 들어와서 하는 수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. 안 그러면 상당히 좀 이게 그 좀 정신적으로 많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저같이 이제 혼자 하는 병원들 이 더군다나 모든 거를 혼자 다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멘탈적으로도 기계적으로도
수술이 끝나고 나면 모든 상태는 이 아침에 셋업을 했던 그 초기화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고, 이제 그 멘탈적으로도 이게 처음 하는 수술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뭐 이런 걸 몇 번 겪다 보면 이게 상당히 좀 그 힘듭니다. 이제 끝나고 나면 좀 많이 지치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좀 정신줄을 좀 부여잡고 이제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위닝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. 뭐 이런 EKG의 어떤 체인지, EKG는 뭐 리드에 따라서 이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EG의 체인지라든가 이 T의 이제 월 모션이 이제 어버노말리티 하게 된다 보면 이거는 거의 이제 이스키미아가 이제 어느 부분에 있다. 어떤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라프트의 이제 오클루전이라든가 뭐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코로나리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있을 수 있고,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라프트 오클루전이라던가 아니면 이 그라프트 이 페이턴 씨가 이 그라프트 페이턴 씨에 대한 그 리이벨루에이션을 이제 서지컬적으로 좀 이제 할 필요가 있으나 물론 이제 어떤 플로우 메타를 통해서 이제 플로우를 측정하지만 뭐, 이 혈류가 연결을 해놓고 플로우가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어떤 콜라테럴 플로우에 의해서 뭐 컴페티션이 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할 건 아니지만 위에서 이제 서전분께서 그 플로우에 대한 이제 이런 리이벨루에이션을 이제 서지컬적으로 시행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, 그다음에 이제 공기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어떤 이 에어 엠볼리즘 공기가 넘어가서 이제 혈관을 막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거는 뭐 캐비지를 뿐만이 아니라 뭐 판막 수술, 밸브 서저리에서도 이제 심장을 열었다가 이제 심장의 공기로 인해서 코로네리로 보통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플로우가 이제 잘 가지 않아서 이제 EKG의 변화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그 이제 체외순환사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.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플러라던가 이런 프로브를 통해서 아니면 뭐 캐비지를 했다 그러면 이제 플로우메타를 통해서 이제 혈관 자체 그 그라프트 이식편에 이제 플로우를 대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건 이제 플로우에 대한 이제 도플러 프랍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,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판막의 어떤 어브노말리티, 뭐 밸브 수술을 했다고 하면 이제 결국에 뭐 문제가 생기면 뭐 판막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. 그래서 뭐 수술이 잘못되었거나 이러면 그럼 뭐 T를 통해서도 이제 이게 확인이 될 거고, 뭐 이런 것들은 뭐 파라밸뉯라의 뭐 리기라던가 뭐 어떤 조직편의 이제 밸브의 이제 말펑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테노시스라던가 이제 뭐 리페어 뭐 마이트랄 밸브의 플라스티라던가 아니면 뭐 트라이커스피의 플라스티, 뭐 에올틱 밸브의 뭐 플라스티 뭐 이런 것들이 스테노시스가 아직 남아 있다던가 아니면 리거지테이션이 이제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이제 T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술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뭐 그 호전이 없다. 수술 후에 그러면 다시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.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났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또 할 수 있으니 뭐 이제 그 정신적으로 다시 모든 걸 다 그 초기 값으로 이제 디폴트 값으로 돌리는 뭐 그것도 멘탈리 아니면 이제 뭐 메카니컬리 다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.
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이런 위닝이 이제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더 어그레시브한 이제 아이노트로픽 그 서포트가 이제 추가될 수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부분도 만약에 이렇게 더 했다고 하면 이 잘 유지가 한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어떤 어그레시브하게 이노트로픽 서포트를 사용을 해서 심장이 잘 유지가 되고 그런다면 괜찮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추가적인 이제 마이오카디알 이제 리퍼피전에 대한 이 CPB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추가적인 이제 마이오카디알 리퍼피전 시간을 뭐 그 이런 어떤 이 순환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제 어떤 산소 요구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줄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겁니다. 근데 뭐 계속 한없이는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뭐 에크모라던가 안 되면 뭐 수술을 다시 하겠죠. 처음에 이제 수술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어떤 이런 기계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을 어 이제 고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수술이 잘 됐는데도 이제 워낙에 이제 뭐 EF가 떨어져 있었던 환자들은 뭐 수술을 해준 후에도 뭐 갑자기 EF가 확 올라간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준비를 이제 해야 될 겁니다. 추가적인 이제 어떤 이제 모니터링들이 필요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CPB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사용을 하겠지만 추가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제 LAP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이 PA 프레셔 근데 이제 LAP가 이제 PA 프레셔를 통해서 이 추가적인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LAP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LAP는 이제 PA 프레셔보다 이 랩트 벤트리클의 이제 엔다스톨릭 프레셔를 좀 더 측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LAP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환관치라든가 이 RA를 통해서 저글라 베인 통해서 RA에서 풀마 아트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라이트 랩트 쪽에 위치를 해서 이제 웨징을 시켜서 이제 LAP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LAP를 이 통해서 이제 PA 아테리 프레셔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 랩트 벤트리클의 이제 엔다스톨릭 프레셔를 더 잘 반영을 하게 됩니다.